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북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방송판 희로애락 수다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희로애락의 첫 방송이라 저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닉네임 반짝반짝 스타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너무 멋지신데요. 스타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 이름이 이성자인데 가운데 성자를 별성자를 이렇게 아버지가 붙여주셨어요. 별처럼 빛나라고. 그래서 스타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타님은 돌봄 종사자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또 네, 장기 요양보험이 출범할 때부터니까 한 14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일을 시작한 계기가 또 있으셨을까요? 네, 그 지인분의 어머니를 이렇게 장기요양이 출범하기 전에 돌봐드렸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장기요양 출범과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많은 돌봄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이 방을 통해서,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난초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난초입니다. 닉네임을 난초라고 지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이름이 봄에 피는 난초입니다. 그래서 난초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난초님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닉네임 같아요. 난초님도 돌봄 종사자로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또 일을 시작하신 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선생님 같은 우리 종사자 분들, 참 이게 사실은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고령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고 또 그만큼 보람과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셔서 돌봐드리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난초님, 몇 분 정도 되셨을까요? 네, 많죠. 그런데 2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분이나요? 네. 많이 돌봐드리셨네요. 그중에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스타님은 또 어떠셨을까요? 네, 저도 그동안에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돌봐드리다가 돌아가시면 진짜 마음이 조금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난초님. 그렇죠? 네,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다 온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스타님. 스타님이 우리 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이 상황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건강하신 어르신보다는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고 또 인생의 항원 아니겠습니까? 네. 끝부분을 이렇게 돌봐드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을 볼 때 그 삶을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저는 돌봄 종사자로 일을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스타님과 난초님께 많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돌봄 종사자분들에게도 많은 공감과 또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사회자님도 인사해 주세요.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입니다.
나나님은 닉네임을 왜 나나로 지으셨을까요? 아, 네. 저는 돌봄 종사자로 일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기억하기 쉬운 그 이름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나나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성이 이씨거든요. 그래서 이나나입니다. 이름을 풀이하자면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나 부르기도 쉽고 의미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소개가 끝났으니 희로애락의 수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수다 주제는 치매인데요.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을 정도로 노인성 대표 질환이죠. 스타님과 난초님은 경증에서 중고도 치매까지 앓고 계셨던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셨을 텐데 먼저 난초님, 치매를 앓고 계셨던 어르신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을까요? 네, 있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치매 어르신인데 이분은 배를 자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저 몰래 외부로 배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었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아서 어르신을 찾았어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네,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 중 지금처럼 배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배회 증상이 있으신 어르신들 케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현관에 종소리 나는 배를 달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해서 어르신을 모시고 산책을 나가거나 활동을 통해 어르신이 에너지를 좀 더 소모할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그러시면 이제 배하시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치매 증상 중에 배회 증상은 돌봄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에게도 매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치매 노인 실종자가 하루 평균 34명이 달한다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많아요. 요즘도 핸드폰 문자로 실종 어르신 찾는 문자가 우리가 종종 자주 받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주말에 문자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 보호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 구청의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배 어르신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표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 그렇군요. 네, 배 인식표는 또 옷에 이렇게 부착하는 스티커인데 다림질을 하면 옷에 영구적으로 부착이 돼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어르신 지문을 사전 등록을 꼭 해두시는 것도 알려드려요. 오, 그렇군요. 배 인식표나 지문 사전 등록을 미리 해두시면 배로 인한 사고도 줄이고 또 빨리 찾을 수 있겠어요. 스타님은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 중에 많이 힘들었던 어르신이 있으셨을까요? 치매 어르신 중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고 뭘 가져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집안에 물건만 없어지면 요양보호사가 훔쳐갔다고 하고 또 도둑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의심을 받으면 엄청 속상하셨겠어요. 네, 치매가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그냥 가져갔다고 하고 몰아붙이면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네. 억울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 편에 서지 않습니다. 네. 대상자 편에 서서 그 일을 해결하고 또 수급자 어르신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명을 써도 그 누명을 이렇게 벗겨줄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또 다른 요양보호사를 그 자리에 일하게 해서 참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누명도 억울한데 말도 없이 교체되는 상황은 진짜 더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그렇죠.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게 힘든 것보다는 저희를 관리해주는 그 시설장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더 배신감을 느끼죠. 시설장님이나
사회복지사님들이 저희를 관리해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르신들 편에만 서 계시기 때문에 더 억울함이 있죠. 저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아, 네. 어떤 일을 당하셨길래 지금 좀 욱 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 뭐 간단하게 어떤 것 때문에 부당하게 조금 되셨던 일이 있었을까요? 네,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뭐 의심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뭐 의심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걸로 인정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 시설장님한테 통화를 요구를 해서 마지막에 네.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제 억울함을 좀 풀었고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센터로 와서 일해 주기를 바랬는데 저는 다시는 가지를 않았고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 센터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보고 또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 그렇죠. 정말 시설장님과 사회복지사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치매에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방금 이야기 나눴던 배회 그리고 의심. 그럼 그 밖에 또 어떤 문제 행동들이 있을까요? 예, 반복적인 질문이나 반복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아, 네. 제가 모셨던 어르신 중에 기억나는 어르신 중에는 돈을 계속 하루 종일 돈을 세는 그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돈을 계속 세시니까 아까 어르신 돈을 세서 금액을 써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셔요. 이렇게 네. 말씀드려도 그분이 그 습관인지 어쩐지 계속 돈을 세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반복적 그 문제 행동을 대처하면 좋을까요, 스타님? 그럴 때는 화제를 다른 걸로 바꿔서 어르신께 질문을 해요. 어르신, 예를 들어서 어르신 제일 맛있었던 음식점이 어디였어요? 어르신 장사하셨다면서 장사했던 가게 근처에 어디 맛있는 요리집 혹시 잘하는 집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든지 좋아하시는 것으로 화제를 바꿔 반복 행동을 대처하는 방법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데 치매의 문제 행동은 각 어르신의 과거의 삶이 보이는 것 같아요. 스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어르신이 돈을 세는 반복적 행동은 과거에 장사를 하셨던 분이라 그런 행동이 좀 표출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을 돌볼 때는 어르신마다의 과거의 삶을 조금 알고 있으면 돌봄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난초님. 네, 맞아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면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어르신 그 예전에 하셨던 일과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돌봐드리는 어르신은 예전에 화려하게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쇼핑을 해야 되고 가서 화려한 물건을 구입을 하셔야 부럽다. 그런 분이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모시고 쇼핑을 하고 물건도 같이 구입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난초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지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게 정말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스타님, 치매 종류에 따라 그 증상과 진행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치매가 종류 좀 알려주시겠어요? 대표적인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또 혈관성 치매가 있죠. 네네. 그렇죠. 초록이 치매도 있어요. 주로 젊은 층에 오는 치매이고요.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 치매도 있지요. 알츠하이머, 혈관성, 초록이, 루이소체, 파킨슨병 치매. 종류가 참 많은데요. 그러면 이 치매 종류에 따라서 또 증상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스타님? 네, 그렇죠. 치매 증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기억이 상실되니 막 억지를 쓰는 일이 또 있고. 억지요? 제가 돌봐드리는 어르신 중에는 올해 90세인데, 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하시는 교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적지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조금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항상 그 정해진 날짜에 봉투에 금액을 써서 드리는데 안 주었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 주었다고 좋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막 자기가 받았으면 막 이렇게 비속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해온 바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갖다 드리고 조용하게 마무리했는데 네. 며칠이 지나니 어르신께서 그 헌금 봉투가 나왔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처한 것이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분도, 그 어르신도 그 미안함 때문에 우리 스타님한테 좀 더 잘하려고 조금 더 노력하시고 그랬던 부분도 있으셨겠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어르신을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치매 대상자와 언성을 높이고 싸우거나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진짜 올바른 대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다 이야기를 또 나눌 수가 없어서 또 우리 어디를 통해서 또 우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우리 스타님. 우리 동북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돌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들과 정보들도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우리 난초님도 얘기해 주세요. 돌봄 종사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프로그램도 매월 업로드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도 자주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도 신청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스타님과 난초님 치매 돌봄에 많은 이야기 해주시고 많은 정보도 얻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오늘 소감 한마디씩 나누고 희로애락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님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처음 방송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치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봄 현장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또 대처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하니까 굉장히 공감도 되고 또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난초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정보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방송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떨렸어요. 실수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 준비한 멘트를 제가 막 자꾸 틀려서. 네, 오늘 첫 방송 서툴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는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지하며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스타님과 난초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 서툴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는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지하며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걸 오늘 스타님과 난초님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돌봄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댓글도 부탁드려요. 마지막 다 함께 인사해요. 시작! 희노애락 다음 방송 기대해 주세요.